안녕하십니까, 캡틴 J입니다.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뒤흔들 빅테크들의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테슬라, 이 거물들이 수백조 원을 AI에 쏟아부었는데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웠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품이었을까요? 주식이 불안하다고요? 그럼 부동산으로 도망가시겠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거래는 30년 만에 최저, 보험료는 폭등, 그리고 숨어있는 비용 함정들. 노캡, 진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긴급 브리핑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양대 자산 시장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렛츠고! 출발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터진 속보부터 보시죠. 나이키가 미국 내 물류센터 직원 775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바로 1월 26일 일요일 저녁에 나온 뉴스예요. 많은 분들이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뉴스를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이유 1. AI와 자동화의 역습. 나이키가 사람을 자르는 진짜 이유는요, 바로 AI와 자동화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던 분류, 포장, 배송 업무를 로봇과 AI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기계는 24시간 지치지 않고 실수도 없고 월급도 안 줘도 되니까요. 이게 엘리엇 힐 CEO가 주도하는 윈나우 전략입니다. 수익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죠. 참고로 나이키는 작년에 1000명의 본사 직원 감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존, UPS, 월마트, 물류 거인들이 모두 수조 원을 쏟아부어 창고 자동화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이게 바로 2026년 경제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진짜 이유 2. 경제학자와 월가, 극명하게 갈리는 시선. 재밌는 건요, 이 뉴스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걱정합니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중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재교육이 시급하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시선이에요. 반면 월가는요, 환호합니다. 오, 나이키가 비용을 줄이네. 마진이 개선되겠는걸? 주가 좋은데? 실제로 해고 발표 후 나이키 주가가 소폭 올랐어요. 투자자들이 이걸 수익성 개선 신호로 본 겁니다. 보이시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잃고 슬퍼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냉혹한 얼굴입니다. 캡틴의 핵심 인사이트, 극단적 양극화의 시작.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기업의 이익은 AI로 극대화되고 있지만 그 밑바탕인 고용시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양극화의 시작입니다. 주식시장은 AI 기대감으로 뜨겁습니다. 빅테크는 수백조를 AI에 쏟아붓고 기업들은 자동화로 마진을 높이고 월가는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는요? 나이키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소비가 둔화되고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라는 화려한 거품 밑에서 실물 경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 전반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 빅테크 실적 시즌을 보면 이 맥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운명의 실적 시즌 개막, AI의 심판대가 열린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빅테크 실적 시즌을 봐야죠.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쇼미더머니 주간입니다. 1월 28일 수요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가 장 마감 후 동시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29일 목요일엔 애플이 나옵니다. 이 네 회사만 합쳐도 시가총액이 무려 1경 원이 넘었습니다. 인세이, 정신 나간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23년, 2024년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기만 해도 주가가 로켓처럼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수익률이 고작 0.9%입니다. S&P 500 전체보다도 뒤처졌어요. 특히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주간 계속 빠졌고 애플과 테슬라는 그나마 조금 나은 정도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나이키 얘기 기억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AI로 들뜬 시장과 땅바닥의 차가운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AI 거품론의 실제, 돈은 물 쓰듯 수익은 언제? 월스트리트가 이제 쇼미더머니 모드로 돌아선 겁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입니다. 150조. 이게 얼마나 미친 금액이냐면요. 한국 정부 예산 1년 예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GDP의 7%예요. 그리고 올해는 더 늘어나서 125억 달러에서 144억 달러가 될 거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했어요. Literally 돈을 물 쓰듯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투자자들이 이제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 돈 벌 건데 구체적인 수익 모델은 뭔데? 여기서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빅테크는 AI에 150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키 같은 실물 경제 기업들은 AI와 로봇으로 사람을 자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AI의 미래에 돈을 퍼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AI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빅테크들이 보여줘야 하는 건 과거의 매출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미래의 가이던스, 즉 구체적인 수익 전망입니다. 우리가 쓴 150조가 언제 어떻게 돈이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해요. 자, 이제 회사별로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애널리스트들은 주당 3.88달러 수익, 매출은 802억 달러 예상하고 있어요. 문제는 작년 10월에 이 회사가 지출 전망을 올려버렸고 그 직후 주가가 폭락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건 아주르 클라우드에 AI가 얼마나 돈이 되고 있나 이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용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관건이죠. 두 번째, 메타. 주당 8.15달러, 매출 584억 달러 예상. 메타는 작년 10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대폭락했어요. 왜? AI 투자에 수백억 달러를 더 쏟아붓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재밌는 건 메타는 AI에 돈을 미친 듯이 쓰고 있는데 나이키는 AI로 물류센터 남 사람들을 자르고 있어요. 이게 2026년 경제의 민낯입니다. 한쪽은 투자, 한쪽은 구조조정. 이번엔 2026년 AI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GPU만 사는 게 아니라 네트워킹, 서버, 건물까지 전부 다 돈이거든요. 세 번째, 애플. 최근 몇 주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오히려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최근 구글의 제미나이 AI를 시리에 탑재하는 딜을 발표했죠. 아이폰 수요, 특히 중국 시장 회복세, 그리고 AI 기능 업데이트,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플도 결국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예요. 나이키처럼 물건을 파는 회사죠. 소비가 식으면 애플도 타격을 입습니다. 아무리 AI를 탑재해도 사람들이 새 폰을 안 사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이키 사태가 보여주는 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다는 겁니다. 캡틴의 최종 저격. 월스트리트는 이미 의심 모드로 빅테크를 주시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월스트리트는 이제 환호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빅테크를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키 해고 소식은 이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여주는 건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소비가 둔화되고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데 AI 주식만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면 시장은 가차없이 등을 돌릴 겁니다. 실제로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들도 투자자들의 우려가 낙관론을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번 실적 발표는 말 그대로 AI의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나이키 같은 실물 경제의 침체와 AI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깔려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AI로 극대화되지만 그 밑바탕인 고용시장은 차갑게 식어가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버클업, 안전벨트 단단히 매세요. 이번 주가 운명의 갈림길이 될 겁니다. 자, 주식시장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식은 너무 무섭다. 나는 부동산이나 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잠깐 멈춤. Sorry to break it to you. 나쁜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네요. 부동산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복잡하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현상 1. 역대급 거래 절벽의 정체. 지금 미국에서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이맘때면 집 거래가 활발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2025년 주택 거래량이 406만 채로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는 약 413만 채로 살짝 회복될 거라고 하지만 그래봤자 1.7% 증가, 거의 오차범위입니다. 진지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맞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락인 효과, 락인 이펙트입니다. 딥다이브 1. 모기지 락인 효과란 무엇인가? 여러분, 2020년, 2021년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팬데믹 때 모기지 금리가 2에서 3%까지 내려갔었죠. 역사상 최저 수준이었어요.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월 페이먼트 어드밴티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모기지 금리가 6에서 7%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집값이 500만 달러, 약 6억 원이라고 칩시다. 2021년에 3% 금리로 모기지를 받았으면 월 페이먼트가 약 2,108달러, 약 2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7% 금리로 같은 금액을 빌린다고? 월 페이먼트가 3,337달러로 뛰어요. 차이가 1,219달러, 거의 150만 원이나 됩니다. 매달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2에서 3% 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은 절대 팔고 싶지 않은 겁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려고 하면 월 페이먼트가 2배 가까이 뛰니까요. 이게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It's like a golden handcuff, 황금 수갑에 채워진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 락인 효과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으로 6% 이상 금리를 가진 사람들이 3% 이하 금리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무려 24.6%가 3% 이하 금리였는데 지금은 역전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딥다이브 2. 숨은 폭탄, 보험료와 유지비. 자, 이제부터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모기지 페이먼트만 계산하시나요? Big mistake, 큰 실수입니다. 집을 유지하는 데는 숨은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주택보험료입니다. 미국 전국 평균 주택보험료가 연간 2,543달러, 그런데 플로리다는요, 연간 7,136달러, 거의 3배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허리케인이 자주 오니까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미친 듯이 올린 거예요. 손가락 접으며 카운팅. 플로리다뿐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산불 때문에, 텍사스는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때문에, 루이지애나는 홍수 때문에 보험료가 폭등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보험료가 평균 24% 상승했는데 이건 인플레이션보다 11%나 더 빠른 속도입니다. 더 심각한 건요, 보험사들이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스테이트 팜, 올스테이트, 프로그레시브 같은 대형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서 새 보험 가입을 중단하거나 시장에서 아예 철수하고 있어요. 2018년부터 2023년 5년 동안 무려 200만 건이 보험이 캔슬됐습니다. This is insane. 정신 나간 상황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 집을 샀는데 보험이 없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는 집을 샀는데 보험을 못 구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2개 주요 보험사 중 7개가 2022년 이후 떠났거나 보험 발행을 축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보험을 쇼핑하는 게 아니라 사냥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That's brutal. 잔인한 현실입니다. 지역별 차이, 어디가 안전할까요? 그럼 어디가 좋냐고요? 2026년 부동산 전망을 보면 동부부와 미드주성이 뜨고 있습니다. Realtor.com의 2026년 핫 마켓 랭킹 1위는 하트포드, 코네티컷, 2위는 로체스터, 뉴욕, 3위는 우스터, 매사추세츠입니다. 작년에는 탑 10이 전부 남부와 웨스트였는데 올해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왜냐고요? 동부부와 미드주성은 기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새 주택 공급도 적어서 집값이 안정적이거든요. 반면 남부와 웨스트는 팬데믹 때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은 보험 비용 폭탄 때문에 수요가 식고 있습니다. 캡틴의 최종 인사이트, 집 살 때 체크리스트. 자,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에 미국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첫째, 모기지 페이먼트만 보지 말고 총 유지비를 계산하세요. 보험료, 재산세, 수리비, HOA 비용 다 합치면 모기지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둘째, 집을 사기 전에 보험을 먼저 알아보세요.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같은 기후 리스크 높은 지역은 보험료가 감당 못할 수준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선택이 생명입니다. 허리케인, 산불, 홍수 같은 기후 재난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피하세요. 장기적으로 집값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모기지 금리가 6% 근처까지 내려왔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락인 효과가 풀리면서 매물이 더 나올 수 있고 그럼 협상력이 생깁니다. Patience is key. 인내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AI 거품론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실물 경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요. 나이키의 물류센터 해고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AI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AI로 극대화되지만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있는 극단적 양극화. 이것이 2026년 경제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가 운명을 가를 겁니다. 월스트리트는 더 이상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수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과 비용 폭탄에 갇혀 있습니다. 락인 효과는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보험료 폭등과 기후 리스크라는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어요. 특히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는 지뢰밭입니다. 아방이 불확실성 투성입니다. 주식도 위험, 부동산도 위험. 그럼 뭘 해야 하냐고요? 첫째, FOMO를 버리세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 이거 가장 위험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둘째,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의 시점입니다. 현금 비중을 관리하며 시장을 관망하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급한 게 약이 아니에요. 캐시 이즈 킹이라는 말 지금처럼 어울리는 때가 없습니다. 셋째, 정보가 무기입니다.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나이키 같은 실물 경제 신호, 모기지 금리 변화, 지역별 부동산 트렌드 이런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캡틴 J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캡틴 J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계속 서포트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더 강력한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Stay sharp, stay informed. 이상 캡틴 J였습니다. See you tomorrow.